봄날의 햇살이 유난히 따스한 오후였습니다. 이소영은 방과 후 교실 창문으로 쏟아지는 빛을 바라보며 아이들의 숙제를 정리했어요. 20이 갓 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나 그녀에게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선생님, 저 다 했어요. 마지막 남은 아이가 숙제를 내밀자 소영은 미소를 지으며 받아들었죠. 이제 52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소영의 얼굴엔 여전히 소녀 같은 생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내일 봐요라고 인사하는 그 순간 주머니 속 전화기가 울렸어요. 소영아, 나 정숙이야. 너 지금 어디야? 친구 정숙의 목소리에는 뭔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소영은 가방을 어깨에 매며 대답했어요. 방금 수업 끝났어.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게 아까 시내 카페에서 철수 봤거든. 근데 옆에 젊은 여자가 있더라고. 소영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남편 박철수가 여자와 함께. 소영은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어요. 29에 만나 함께한 세월이 벌써 23년. 그 긴 시간 동안 철수는 성실한 남편이었습니다. 접대겠지. 요즘 새 거래처 때문에 바쁘다고 했어. 소영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불편했죠.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정적이 소영을 맞이했어요. 철수는 아직 귀가하지 않았겠지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은 소영은 문득 핸드폰을 꺼내 가족 카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눈에 띄는 항목, 황제 노래방, 제왕 노래방, 그것도 매주 목요일마다 규칙적으로. 소영은 눈을 깜빡였어요. 10만 원, 20만 원, 때로는 3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접대 때문이라고? 이 많은 노래방 비용이? 소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난 3달간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머릿속에서 정숙의 목소리가 울렸죠. 젊은 여자와 함께. 전화기를 들어 정숙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혹시 그 여자 어떻게 생겼어? 긴 생머리에 짧은 치마 입은 여자였어. 좀 귀여운 스타일. 얼굴은 잘 못 봤는데. 소영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긴 생머리, 짧은 치마. 머릿속에 어렴풋한 얼굴이 그려집니다. 혹시 그 여자 지은이 아니야? 정숙의 한마디에 소영의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지은이, 자신의 여동생. 백수 상태로 몇 달 전부터 자신의 집에 얹혀 살고 있는 그 동생이요. 말도 안 돼. 지은이가 왜? 하지만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외출이 잦아진 동생, 갑자기 좋아진 옷차림, 그리고 철수와 함께 있을 때의 어색한 미소. 소영은 떨리는 손으로 지도 앱을 열었어요. 황제 노래방을 검색하자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곳은 남편이 말했던 감자탕집 근처가 아니었어요. 붉은색 간판의 노래주점이었습니다. VIP룸, 도우미, 키스방, 연관 검색어들이 소영의 눈앞을 가득 채웠죠.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영은 재빨리 폰을 내려놓았어요. 철수가 들어서며 환히 웃었죠. 여보, 나왔어. 오늘 새 거래처랑 계약 성사됐어. 소영은 남편의 양복 컬러에 묻은 옅은 립스틱 자국을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오늘도 접대 있었어? 응. 늘 가는 감자탕집. 거래처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영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옆자리에서는 철수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그의 얼굴을 바라보니 20년이 넘는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결혼식 날의 행복, 그리고 함께 이뤄온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들. 정말 그럴 리가 없어. 소영은 침대에서 조용히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어요. 커피를 내리며 창밖으로 보이는 아침 풍경은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폭풍 우 한가운데 있었죠. 식탁에 앉아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어제 확인했던 카드 내역을 다시 살폈어요. 지난 3달간 반복된 노래방 결제, 그것도 항상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소영은 달력을 확인했어요. 오늘이 목요일이었죠. 여보, 일어났어? 철수가 잠에서 깬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소영은 서둘러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응, 여기 있어. 커피 마실래? 철수는 눈을 비비며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소영은 그에게 커피 잔을 건넸어요. 철수는 한 모금 마시고 말했죠. 오늘도 늦을 것 같아. 중요한 거래처와 미팅이 있거든. 소영은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또 접대 있어? 응, 뭐 그렇지.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접대도 더 신경 써야 해. 철수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의심이 커졌죠. 소영은 커피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철수야, 지은이 요즘 뭐 하는지 알아?
갑작스러운 질문에 철수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커피가 조금 테이블 위로 흘렸죠. 지은이, 글쎄, 별로 본 적 없는데 아직도 취업 준비 중 아니야? 소영은 철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그런가, 어제 지은이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고. 걱정돼서. 그래? 나중에 연락 오겠지. 난 출근해야겠다. 철수는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소영은 냉장고 문을 세게 닫았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가슴을 타고 올랐죠. 오전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소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지은의 인스타그램을 열었습니다. 몇 주 전부터 뭔가 달라진 듯한 동생의 게시물들, 평소와 다른 고급스러운 장소들, 비싼 음식들, 그리고 새 옷들이 계속해서 올라왔어요. 한 게시물이 소영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의 힐링이라는 글과 함께 올라온 사진, 어두운 조명의 실내, 반짝이는 소파,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고급 양주였어요. 소영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 배경은 어딘가 익숙했어요. 카드 내역에서 본 황제 노래방, 검색해서 본 내부 사진과 너무나 닮아 있었죠. 소영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확대했어요. 테이블 한쪽에 살짝 보이는 남자의 손목, 그리고 그 위에 선명한 시계. 철수가 항상 차고 다니는 바로 그 시계였습니다. 이럴 수가.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친정 동생과 남편,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의 배신이었죠. 언니, 나왔어. 현관문이 열리며 지은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영은 급히 눈물을 닦았어요. 지은이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죠. 언니, 오늘 내가 장 봐왔어. 저녁에 맛있는 거 해먹자. 지은의 얼굴에는 아무런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영은 동생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지은아, 요즘 돈 어디서 구해? 취업도 안 했는데 옷도 비싼 거 사고. 지은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웃음을 지었어요. 아, 그냥 알바 좀 하고 있어. 언니한테는 말 안 했네. 무슨 알바? 카페 알바? 별거 아니야. 지은의 눈이 방황했습니다. 소영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어요. 지은아, 응. 언니네 집에 들어와서 어때? 편해.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 웃음을 지었습니다. 언니, 요즘 언니네 집에 들어가면 너무 편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소영의 귀에 정숙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어요. 소영아, 그 여자 옷차림이 마치 노래방 도우미 같은 옷이었어. 노래방 도우미. 지은, 철수, 세 개의 단어가 소영이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지은을 바라보니 처음으로 그녀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지은아, 오늘 저녁에 약속 있어? 친구 만나기로 했어. 지은의 손가락이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소영은 동생의 긴장된 모습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 목요일마다 만나는 친구야?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소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이미 충분했으니까요.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오늘 밤 모든 것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진실이 어떻든 소영은 더 이상 눈을 감지 않을 거였어요. 저녁 8시, 소영은 거울 앞에 앉아 평소보다 진한 화장을 했습니다. 붉은 립스틱을 바르며 자신의 모습을 오랫동안 들여다봤어요. 긴 세월이 흐른 흔적이 얼굴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그러나 오늘 밤은 다르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여보, 조금 있다 나갈게. 동창회가 있어서. 철수는 넥타이를 매만지며 현관에 서 있었어요. 항상 그렇듯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죠. 동창회. 오늘? 응. 갑자기 잡힌 약속이라 미리 말 못했네. 너무 늦지 않게 들어올게. 소영은 무심한 듯 대답했습니다. 철수가 문을 닫고 나가자마자 소영도 준비를 서둘렀어요. 검은색 코트를 걸치고 핸드백을 들었죠. 오늘 밤은 모든 진실을 확인하는 밤이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철수의 차를 쉽게 발견했어요. 소영은 택시를 불러 뒤를 따랐습니다. 한참을 달려 번화가에 도착했을 때 철수의 차가 한 골목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어요. 저기서 세워주세요. 택시에서 내린 소영은 어두운 그림자처럼 철수의 뒤를 밟았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들이 질비한 골목, 그리고 그 끝에 있는 황제 노래방. 철수는 주변을 둘러본 후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어요. 소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다리가 떨려왔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그녀도 노래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는 젊은 여성이 소영을 의아하게 바라봤어요. 손님, 혼자 오셨나요? 네. 혹시 방금 들어간 남자분이 어느 방으로 갔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여성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소영을 쳐다봤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손님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어요. 소영은 핸드백에서 지갑을 꺼내 10,000원짜리 몇 장을 슬며시 건넸어요. 제발요. 꼭 확인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여성은 주변을 살핀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8번 방이요. 하지만 제가 알려줬다고 하지 마세요. 소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8번 방.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방 앞에 서자 안에서 웃음소리와 음악 소리가 들렸어요. 소영은 문에 귀를 가까이 대었습니다. 오빠, 이거 한 잔 더 마셔봐. 내가 특별히 준비한 거야. 지은의 목소리였어요. 소영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니 철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무릎 위에는 지은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아, 너까지? 소영의 눈앞이 하얘졌어요. 숨이 막히는 듯 했죠. 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지켜봤습니다. 지은이 철수의 귀에 뭔가를 속삭이자 철수가 크게 웃었어요. 그리고 지은의 허리에 손을 감았죠. 철수 씨, 오늘은 특별히 서비스 좀 해줄까? 지은이 철수의 넥타이를 풀며 말했습니다. 소영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그때였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직원이 소영을 발견했어요. 손님, 여기서 뭐 하세요? 방을 안 잡으셨으면 계산대로 가셔야 합니다. 소영은 당황했지만 이미 모든 것을 확인한 후였어요. 떨리는 다리로 계산대까지 걸어갔습니다. 안내데스크 여성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하신데. 괜찮아요. 물 한 잔만 주시겠어요? 물을 받아 마신 소영은 핸드백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실례지만 여기 사장님 좀 만나볼 수 있을까요? 사장님이요? 무슨 일로? 개인적인 일이에요.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잠시 후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왔어요. 사장은 소영을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무슨 일로 찾으셨나요? 소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기로 결심했죠. 8번 방에 있는 남자분이 제 남편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여자는 제 동생이고요. 사장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아, 그렇군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손님의 사생활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부탁이 있어요. 소영은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사장 앞에 놓았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남편이 또 오면 저를 그 방에 넣어주세요. 도우미처럼요. 사장은 망설이다가 돈을 바라봤어요. 손님, 그건 좀 더 필요하면 더 드릴게요. 꼭 부탁드립니다. 사장은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저희는 책임지지 않아요. 문제 없어요.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소영이 일어서려는 순간 사장이 물었어요. 그 여자분이 정말 손님 동생인가요? 여기 단골이라. 소영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네, 맞아요. 왜 물으시죠? 사장은 무심코 내뱉었어요. 그 여자요? 항상 남편 무릎 위에 앉는 분. 여기서는 꿀벌이라고 불러요. 남자들 사이에서 인기 많거든요. 소영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꿀벌이, 그녀의 동생, 지은이가 다른 이름으로 불리며 이곳에서 일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노래방을 나와 어둠 속을 걸으며 소영은 통제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이미 차가운 결심이 서려 있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으니 다음은 복수의 차례였습니다. 택시 안에서 소영은 핸드폰을 꺼내 친구 미정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미정아, 내일 시간 돼. 꼭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어. 그리고 다른 창을 열어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소영은 강남의 한 법률사무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김태우 변호사, 이혼 전문이라고 적힌 간판이 그녀를 맞이했어요. 손잡이를 잡는 손이 떨렸지만 소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까요? 접수대의 직원이 물었어요. 소영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11시에 김태우 변호사님과 상담 예약했어요. 이소영이라고 합니다. 잠시 후 소영은 깔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과 마주 앉았어요. 김태우 변호사는 부드러운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이소영 씨, 어떤 일로 찾아오셨나요? 소영은 가방에서 준비해온 서류 파일을 꺼냈습니다. 밤새 정리한 카드 내역, 노래방 영수증, 그리고 사진들이었어요. 이혼하려고 합니다. 남편이 제 동생과 관계를 맺고 있어요. 변호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이런 경우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것들은 정황적 증거에 불과해요. 좀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하죠.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직접 현장을 잡을 계획이에요. 노래방 사장과도 이미 얘기했고요.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어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냉정하게 증거만 확보하세요. 가능하다면 대화 내용도 녹음하시는 게 좋겠어요. 소영은 메모지에 변호사의 조언을 적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이미 단단히 먹은 상태였어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남편분이 회사 대표이시죠? 증거만 확실하다면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처제와의 관계는 법원에서 중대한 배신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요. 상담을 마치고 나온 소영은 잠시 거리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다는 실감이 났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오후 3시 소영은 카페에서 미정을 만났습니다. 미정은 소영의 창백한 얼굴을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소영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 소영은 잠시 말없이 커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미정의 눈이 점점 커져갔죠. 세상에, 철수가 정말 지은이랑 믿을 수가 없네. 나도 믿기지 않았어. 하지만 내 눈으로 직접 봤어. 미정은 소영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이혼할 거야. 그리고 복수도 하고 싶어. 소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심이 미정을 놀라게 했어요. 복수. 어떤 복수?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진 않았어. 하지만 분명한 건 그냥 넘어가진 않을 거라는 거야. 미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소영아, 내가 조언 하나 해도 될까? 복수는 확실히 해야 해. 지난 20년 넘게 내가 철수를 위해 희생한 세월을 생각해봐. 그리고 지은이, 내 친동생이 저지른 배신이라니. 솔직히 내가 너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소영은 미정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은 오랜 친구였고 미정은 항상 솔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선 증거를 확실히 모아. 그리고 철수가 가장 아끼는 것이 뭔지 생각해봐. 회사지. 그의 명성을 이용해. 그리고 지은이. 그 아이도 철수만큼 책임져야 해. 소영의 눈에 결의가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어요. 소영 녹음기도 필요할 것 같아. 증거 수집용으로.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알아봐 줄게. 그리고 앞으로 며칠 동안은 평소처럼 행동해. 절대 의심받지 마. 카페를 나서며 미정은 소영의 어깨를 꼭 안아주었어요. 힘내, 소영아. 넌 혼자가 아니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소영은 전자기기 매장에 들렀습니다. 작은 녹음기와 더불어 몰래카메라도 구입했어요.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냉정하게 실행에 옮기는 일뿐이었죠. 아파트에 도착하자 현관문 앞에 지은이 서 있었습니다. 새 옷을 입고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한 모습이었어요. 언니, 오늘 저녁에 친구들 만나고 올게. 소영은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었지만 평소와 다름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너무 늦지 않게 들어와. 지은이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소영이 불렀어요. 지은아, 응, 언니, 혹시 요즘 어디서 일하는지 물어봐도 될까? 지은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금세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그냥 친구 가게에서 좀 도와주고 있어. 왜? 아니, 그냥 궁금해서. 언니가 도울 일 있을까 싶어서. 지은은 머뭇거리다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언니. 나 혼자 할 수 있어. 언니는 항상 날 도와줬잖아.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지은이 떠나고 소영은 거실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녹음기를 꺼내 켜놓은 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왜 그랬니? 지은아, 언니가 널 그렇게 키웠나? 그때 마침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영은 재빨리 녹음기를 숨겼죠. 여보, 일찍 왔네? 응. 오늘은 일이 일찍 끝나서. 지은이 나가는 거 봤어. 어디 가던데? 소영은 철수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의 눈빛에 불안함이 엿보였어요. 친구 만난대. 그런데 정말 취직은 언제 할지. 철수가 갑자기 말을 끊었습니다. 여보, 지은이 일자리 걱정은 안 해도 돼. 내가 회사에 자리 하나 알아봐 줄게. 소영은 쓴웃음을 삼켰어요. 이런 가식적인 모습이 이제는 너무 익숙했습니다. 그래, 고마워. 그날 밤 소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에서는 철수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소영은 속삭이듯 작게 말했죠. 이제 일주일 남았어. 그때 모든 게 끝날 거야.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소영의 눈에 결의가 차올랐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밤 10시 소영은 황제 노래방 앞에 섰습니다. 검은색 원피스에 짙은 화장.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가슴 속 긴장감과 두려움을 억누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할 수 있어. 이제 돌아갈 수 없어. 소영은 노래방으로 들어갔어요. 안내 데스크에 지난번 만났던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소영을 알아본 듯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서 오세요. 사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무실로 안내받은 소영은 노래방 사장과 마주 앉았습니다.
사장은 그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정말 이대로 진행하실 건가요?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소영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네, 확실합니다. 준비는 다 되었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다 준비했습니다. 지금 남편분은 3번 방에 계세요. 아직 다른 도우미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소영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사장에게 건넸습니다. 약속한 금액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직원에게 안내받으세요. 그쪽에서 알아서 해드릴 겁니다. 소영은 화장실로 가서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짙은 눈화장과 붉은 입술, 흘러내리는 긴 머리카락. 평생 이런 모습으로 자신을 꾸민 적이 없었죠. 가슴 안쪽 포켓의 작은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버튼을 눌러 작동 상태를 점검했어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여성 직원이 화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손님,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3번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소영은 잠시 주저했어요. 하지만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죠. 무대 위 배우처럼 연기하면 돼. 단 한 번뿐인 공연. 직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지만 화려한 조명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철수와 지은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죠. 둘 다 소주잔을 기울이며 웃고 있었습니다. 손님들, 특별 도움이 왔습니다. 직원의 발랄한 소개에 철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 새로운 분이네요. 말이 끊겼어요. 철수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지은도 소영을 알아보고 얼어붙었죠. 언니? 소영은 아무 말 없이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숨막히는 침묵이 이어졌죠. 여보, 이게 무슨... 철수가 말을 더듬었어요. 소영은 여전히 침묵을 지킨 채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리모컨으로 노래를 검색했어요. 거짓말이라는 노래였죠. 오늘은 제가 도움이 해드릴게요. 소영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노래를 시작했어요. 거짓말이야. 너는 나의 사랑이 아니었어.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철수는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소영아,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 수 있어. 소영은 노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노래를 불렀어요. 지은은 소파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죠. 마침내 노래가 끝났습니다. 소영은 마이크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23년이었어. 당신을 위해 내 인생을 바친 시간이. 철수가 다가오려 했지만 소영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다가오지 마. 이제 모든 걸 알아버렸으니까. 지은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언니, 난 그냥 내 입으로 직접 말해봐, 지은아.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내가 널 어떻게 대했는데?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언니는 몰라도 난 이렇게라도 살아야 했어요. 취직도 안 되고 돈도 없고 오빠가 도와준다고 했어. 소영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도와준다고. 어떻게? 내 몸을 이용해서. 철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진정해. 우리 집에 가서 얘기하자. 여기서 이러지 말고. 집. 이제 당신의 집이 아니에요. 내 집도 아니고. 소영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혼 서류였습니다. 필요한 건 당신 서명뿐이에요. 변호사가 다 준비해뒀어. 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러지 마, 소영아. 우리 23년이야. 실수는 누구나 해. 실수. 내 동생과 관계를 맺은 게 실수라고? 매주 목요일마다 반복된 실수. 소영은 가슴에서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철수와 지은의 대화가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오빠, 언니한테 들키면 어떡해요? 걱정 마. 소영이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녹음기 소리에 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은은 소파에 주저앉아 흐느꼈어요. 이제 와서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소영은 이혼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철수는 한동안 침묵하다 결국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서명해요. 소영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감정이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어 서명했어요. 그 순간 지은이 갑자기 일어나 소영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언니, 이러지 마요.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지은의 화장이 눈물에 번져 얼굴을 따라 흘러내렸어요. 소영은 동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은아, 넌 이제 내 동생이 아니야. 차가운 말 한마디에 지은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소영은 서류를 챙겨 일어섰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두 분 다 행복하게 사세요. 방을 나서려는 소영의 팔을 철수가 붙잡았어요. 소영아, 제발. 소영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이 모든 증거는 이미 당신 회사 이사들과 거래처에도 보냈어요.
도우미와 접대비로 회사 돈을 쓴 것도 함께요. 철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소영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어요. 이제 당신은 모든 걸 잃게 될 거예요. 내가 23년 동안 잃어버린 것처럼. 소영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가슴 속에서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미정이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영은 차에 올라탔죠. 다 끝났어? 미정이 물었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제 정말 끝났어. 차가 출발하며 노래방의 네온사인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소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오늘 밤은 그녀 인생의 한 챕터가 끝나고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는 밤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미정의 질문에 소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언니도 아닌 그냥 나로 살아갈 거야. 아침 6시 소영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소영은 의아한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었어요.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친정어머니였습니다. 엄마?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어머니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어요. 떨리는 손에는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소영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소영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어젯밤 노래방에서 나온 후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해 친정 식구들과 철수의 지인들에게 보냈던 것이 생각났어요. 밤새 준비한 증거 패키지에는 녹음 파일, 사진, 카드 내역, 그리고 자세한 설명문이 들어있었죠. 들어오세요, 엄마. 거실 소파에 앉은 어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소영은 차분하게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소영아, 내 남편과 지은이가 정말...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사실이에요. 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가 너희 둘을 이렇게 키운 줄 아니냐?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소영은 어머니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제 탓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야. 지은이, 그 아이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구나. 내 남편과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소영은 어머니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 의심이 들었던 순간부터 노래방에서의 대면까지 모든 과정을 담담하게 풀어냈어요. 그래서 이혼하기로 했구나? 네. 어제 서류에 사인했어요. 이제 정식으로 진행될 거예요. 어머니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소영의 어깨를 꼭 안아주었어요. 힘들었겠구나, 우리 딸.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난 몇 주간 꾹꾹 참아온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엄마, 너무 힘들었어요. 23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리고 지은이, 왜 하필. 어머니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그때 소영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미정이었습니다. 소영아, 뉴스 봤어? 철수 회사에 경찰이 들어갔대. 소영은 놀란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찰이라니? 응. 내가 보낸 자료 중에 회사 자금 유용 건이 있었잖아. 누군가 신고한 모양이야. 소영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녀가 보낸 증거 중에는 철수가 회사 접대비로 노래방 비용을 처리한 내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미정아, 난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 무슨 소리야? 내가 직접 계획했잖아. 철수의 회사 평판도 망가뜨리겠다고. 소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복수를 계획했지만 이렇게 빨리 모든 것이 진행될 줄은 몰랐어요. 일단 나중에 통화할게. 전화를 끊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중소기업 CEO 회사 자금 유용 의혹으로 수사 착수라는 자막이 나오고 있었어요. 철수의 회사 앞에 취재진들이 몰려있는 모습이 비쳤습니다. 이게 다 내가 한 일이니? 어머니가 물었어요. 소영은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경찰 수사까지 갈 줄은 몰랐어요. 어머니는 한동안 말없이 딸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이내 고개를 끄덕였죠. 내 선택을 존중한다. 하지만 지은이는, 그 아이는 어떻게 할 생각이니? 소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에 대한 생각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아직은 만나고 싶지 않아요. 오전이 지나고 소영의 집 앞은 기자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이 사건의 배경을 알아냈는지 회사 대표와 처제의 불륜 스캔들이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어요. 소영은 창문 커튼을 내리고 핸드폰을 껐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엄마, 잠시 제 방에 있을게요. 소영이 방에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자 철수의 어머니가 서 있었어요. 어머니, 소영이 엄마. 우리 애들이 대체 무슨 일을 저지른 거야? 두 어머니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철수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철수가 그런 짓을 했다니 믿기지 않아. 우리 아들이 어떻게? 소영의 어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딸이 23년 동안 당신 아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내 작은 딸과 말을 잇지 못했어요. 두 어머니 모두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한편 철수의 회사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어요. 이사들은 철수를 차갑게 대면했습니다. 사장님, 도움이랑 무슨 접대를 하셨길래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한 이사가 물었어요. 철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회사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습니다. 주요 거래처에서 계약 취소 요청이 쏟아지고 있어요. 다른 이사가 말했죠. 철수는 마른 침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회사에 피해를 줘서. 개인적인 문제라뇨? 회사 돈으로 유흥을 즐기신 건 명백한 업무상 횡령입니다. 이사회는 결국 철수의 CEO 자리 박탈을 결정했어요. 15년을 일구어온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오후 3시, 소영은 친구 미정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기자들의 시선을 피해 재빨리 차에 올랐어요. 미정의 집에 도착하자 그녀는 소영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와, 이렇게 대단한 일이 벌어질 줄 몰랐어. 내가 보낸 자료들 정말 완벽했나 봐. 소영은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미정아, 난 그저 철수와 이혼하고 싶었을 뿐이야.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미정은 커피를 내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당연한 결과야. 철수가 한 짓을 생각해봐. 그리고 지은이, 그 아이도 분명한 책임이 있어.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정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여전히 아팠어요. 지은이한테서 연락 왔어? 소영이 물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아직. 아마 숨어 있을 거야. 이런 상황에서 누굴 만나겠어? 그때 소영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없었어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언니, 나야, 지은이. 소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디야? 중요하지 않아. 그냥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소영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물었어요. 왜 그랬어, 지은아? 내가 널 어떻게 대했는데? 지은의 흐느낌이 전화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나도 몰라. 처음엔 그냥 돈이 필요했고 철수 오빠가 도와준다고. 그러다 점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소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 어디야? 만나자. 안 돼, 언니. 난 언니 얼굴 볼 자격 없어. 그냥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싶었어. 통화가 갑자기 끊겼습니다. 소영은 한동안 전화기를 바라보다가 미정에게 말했어요. 집에 가야겠어. 미정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겠어? 응. 혼자 있고 싶어. 좀 생각할 게 있어. 집으로 돌아온 소영은 온종일 이어진 전화와 방문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친정 식구들, 시댁 식구들, 심지어 철수의 회사 사람들까지 모두가 그녀에게 설명을 요구했어요. 소영은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가슴속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철수와의 23년, 그리고 지은과의 평생, 그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변호사였습니다. 이소영 씨, 이혼 서류가 접수됐습니다. 재산분할은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고 있고요. 위자료도 최대한 받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영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물질적인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소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텅 빈 집안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23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였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소영은 중얼거렸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 이후의 삶은 아직 그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언니로 정의되지 않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시간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소영은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아파트를 떠나기로 했죠. 변호사를 통해 재산분할이 완료되었고 소영은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어떻게 하지? 소영은 앨범을 넘기며 중얼거렸어요. 철수와의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그리고 가족 모임 사진들, 지은과 함께 찍은 사진도 많았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들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어요. 초인종 소리에 소영은 앨범을 덮었습니다. 문을 열자 미정이 서 있었어요. 짐 정리 도와주러 왔어. 고마워. 들어와. 미정은 거실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정말 떠나기로 한 거야? 아직 마음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소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어. 모든 것이 나를 과거에 묶어두고 있어. 둘이 짐을 정리하는 동안 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소영이 문을 열자 철수가 서 있었어요. 그의 모습은 일주일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염이 자란 얼굴, 구겨진 옷,
그리고 핏발선 눈. 한때 당당했던 CEO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소영아. 소영은 문간에 서서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철수는 소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그의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한 번만 대화할 수 있을까? 소영은 잠시 고민하다가 미정을 바라봤어요. 미정은 괜찮아? 라고 입모양으로 물었고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이면 돼요. 현관문 앞 복도에서 철수는 꽃다발을 내밀었어요. 소영은 받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소영아. 내가 정신을 못 차렸어. 23년을 함께한 당신을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갑자기 소영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 시작하자. 내가 모든 걸 바로잡을게. 회사는 망했지만 우리 함께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소영은 철수를 내려다봤습니다. 한때는 그녀의 전부였던 남자가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일어나요. 그런 모습 보이지 마세요. 소영아, 제발. 이제 당신의 아내가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일 없어요. 소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철수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애원했어요. 23년이야. 그 세월을 어떻게 버려? 우리 추억이. 당신이 먼저 버렸잖아요. 내 동생과 함께. 그 말에 철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소영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으면 가세요. 저는 새 삶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철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어요. 어디로 가는 거야? 알 필요 없어요. 안녕히 가세요, 박철수 씨. 소영은 등을 돌려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때 철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지은이도 용서해주면 안 될까? 그 아이는 정말 괴로워하고 있어. 소영의 손이 문고리에서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지은이에 대해서는 아직 말하고 싶지 않아요. 문이 닫히고 소영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정이 다가와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괜찮아? 응, 괜찮아. 오히려 마음이 더 확실해졌어. 다음 날 아침, 소영은 새 집으로 이사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주도에 작은 집을 구했어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죠. 짐을 모두 트럭에 실은 후, 소영은 마지막으로 빈 아파트를 둘러봤습니다. 텅 빈 벽과 방들에 이제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아파트 현관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소영은 누군가가 계단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은이었어요. 그녀는 소영을 보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언니. 소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지은의 모습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수수한 옷차림, 그리고 슬픔에 잠긴 눈빛이었죠. 왜 왔어? 소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언니가 떠난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싶었어. 둘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언니, 정말 미안해. 내가 평생 후회해도 모자랄 일이야. 소영은 지은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동생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어요. 어디서 지내고 있어? 친구 집에 잠시. 곧 일자리 구해서 나갈 거야. 지은의 신발에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지내지 못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 몸 조심해. 소영은 지나치려 했습니다. 지은이 갑자기 소영의 팔을 붙잡았어요. 언니, 제발, 나 용서해 줄 수 없어? 우리 다시 가족이 될 수 없을까? 소영은 천천히 지은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나 언니랑 가족이 아니야. 그날부로 끝났어. 지은의 얼굴에서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언니, 가족이란 서로 믿고 지지하는 거야. 넌 그 믿음을 무너뜨렸어, 지은아. 그리고 그건 다시 쌓을 수 없는 거야. 소영은 말을 마치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뒤에서 지은의 흐느낌이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차에 오른 소영은 백미러로 아파트를 바라봤습니다. 지은이 계단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가슴 한구석이 아팠지만 소영은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제 과거는 뒤로 하고 앞만 보아야 할 때였어요. 그날 저녁, 소영은 임시로 묵을 호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내일이면 제주행 비행기를 탈 예정이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진기 펼쳐져 있었습니다. 소영은 조용히 창가에 서서 도시를 바라봤어요.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소영아, 호텔에 잘 들어갔니? 네, 엄마. 내일 아침 일찍 제주도로 떠나요. 그래, 근데 소영아, 지은이 만났다며? 소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네, 아파트에서 마주쳤어요. 그 아이, 어땠니?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어딘가 친구 집에 얹혀 산다고. 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렸습니다. 지은이가 여기 왔다가 갔다. 옷까지 좀 가져가려고.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럽더구나. 소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엄마, 지은이 욕하지 마세요. 그래도 엄마 딸이니까요. 내 마음은 어때, 소영아? 정말 지은이를 용서할 수 없니? 소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금은 그냥 시간이 필요해요. 통화를 마친 후 소영은 침대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창밖의 도시 불빛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지은이 흙 묻은 신발로 언니 집 초인종을 누르다 울며 돌아서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소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지만 한편으로는 동생에 대한 걱정도 없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자신만의 길을 가야 할 때였습니다. 제주도의 봄 바다는 서울과는 다른 생명력으로 가득했습니다. 소영은 새로 산 작은 단층집 테라스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바다 내음이 코끝을 간지럽혔죠. 이곳에 온 지 벌써 3달이 지났습니다. 소영 씨, 여기 커피요. 옆집에 사는 김할머니가 담장 너머로 커피잔을 내밀었어요. 소영은 미소 지으며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해요, 할머니.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든다니까. 오늘 카페 준비는 다 됐나?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1달 전부터 그녀는 집 한쪽을 개조해 작은 책방 카페를 열기 위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이 바로 오픈 날이었죠. 조금 긴장되네요. 손님이 올까요? 걱정 말게. 동네 사람들 다 소문 들었어. 서울에서 온 선생님이 차리는 카페라고 말이야. 소영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곳에선 그녀를 모두 선생님이라 불렀어요. 마을 초등학교에서 일주일에 2번 방과 후 수업을 자원봉사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카페 안으로 들어가 마지막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소영의 취향으로 꾸민 아늑한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어요. 책장에는 그녀가 좋아하는 책들이 가득했고 창가에는 직접 기른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첫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동네 아주머니들과 아이들이었습니다. 선생님, 카페 너무 예뻐요. 책이 이렇게 많네. 이건 제가 좋아하는 책이에요. 아이들의 목소리로 카페가 금세 활기를 띠었어요. 소영은 직접 만든 쿠키와 차를 대접하며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편안함이었어요. 저녁이 되자 카페는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소영은 혼자 남아 마감 준비를 했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미정이었어요. 소영아, 개업 축하해. 어때, 첫날은? 소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생각보다 좋았어. 동네 사람들이 많이 와줬어. 그래? 다행이다. 근데 소식 들었어? 소영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소식? 철수 말이야. 서울에서 작은 회사 다시 시작했대. 옛날 회사 사람들 몇몇이 따라 나서서. 소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철수의 소식은 이제 그녀에게 큰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 잘 됐네. 화내지 않네. 복수까지 했는데. 소영은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런 감정 없어. 그냥 각자의 길을 가는 거지. 미정은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어요. 그리고 지은이 소식도 들었어. 작은 회사에 취직했대. 격리로. 소영의 가슴이 살짝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은에 대한 생각은 아직도 정리되지 않았어요. 정말 다행이네. 소영아, 아직도 지은이 용서 못했어? 소영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용서라기보다 그냥 시간이 필요해. 통화를 마친 후 소영은 카페 문을 잠그고 바닷가로 향했어요. 해질녘 바다는 더없이 평화로웠습니다. 모래사장을 걸으며 그녀는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어요. 서울을 떠나 제주도에 정착하기까지 소영은 많은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23년의 결혼 생활, 가족 관계, 그리고 복수에 대한 집착까지. 이제 그녀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바닷가 벤치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으며 소영은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새 인생 계획이라고 적힌 첫 장을 넘기자 그동안 써내려간 글들이 나왔어요. 카페 오픈하기, 옆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 가르치기, 이것도 체크. 제주도 일주 자전거 여행, 다음 달 계획. 그림 배우기, 다음 주부터 시작할 예정. 마지막 항목에는 가족에게 연락하기라고 적혀 있었지만 아직 체크 표시는 없었어요. 소영은 연필을 돌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발신자 표시를 보니 어머니였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소영아, 잘 지내고 있니? 네, 오늘 카페 오픈했어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근데 소영아, 얘기할 게 있어. 소영은 바다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지은이가 제주도로 갈까 한대. 소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제주도요? 왜요? 내가 있는 곳 근처로 가고 싶대.
물론 만나자는 건 아니고 그냥 가까이라도 있고 싶다나. 소영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물론 내 의견이 중요하지. 내가 싫다면 말리 마. 소영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잠시 침묵 후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오게 하세요. 정말. 괜찮은 거니? 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통화를 마치고 소영은 다시 수첩을 펼쳤어요. 가족에게 연락하기, 항목 옆에 작은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영은 이혼 서류 사본이 담긴 서류철을 꺼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자신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철수의 서명도 있었죠. 소영은 서류를 유심히 바라봤어요. 난 더 이상 누구의 희생도 아니야. 그녀는 서류철을 닫고 책장 맨 윗칸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그저 과거의 기록일 뿐이었어요. 카페를 오픈하고 손님을 맞이하며 소영은 문득 자신의 얼굴이 편안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울 속 그녀는 더 이상 상처받은 아내도 배신당한 언니도 아니었어요. 그저 새 삶을 시작한 한 여자였죠. 오후에는 마을 아이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소영은 그들에게 책을 읽어주었어요. 선생님, 이 이야기 어떻게 끝나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소영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주인공이 긴 여행을 마치고 자신만의 성을 짓는 걸로 끝나지. 행복한 결말이네요. 그래. 모든 여행은 언젠가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단다. 해질녘, 소영은 카페 문을 닫고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 되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었죠. 바다 위로 떠오르는 저녁 별들을 바라보며 소영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부터야. 그녀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어요. 바다 위로 떠오르는 별들처럼 소영의 앞날에도 새로운 빛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 바다 위로 떠오르는 아침 햇살이 소영의 카페 창문을 비추었어요. 새로운 하루, 새로운 출발. 그 빛 속에서 소영은 마침내 자신만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진심을 담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인연의 한유리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